저소득층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취업문이 좁아졌고 노년층은 늘어나는 기대 수명에 더 많은 근로소득이 필요해지면서 많은 인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프랜차이즈라는 게 취지는 너무 좋아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단기간 안에 전국 판매망을 구축할 수가 있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운영 노하우를 인수받아서 적은 투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해볼 수 있는 윈윈 상생 공생 구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윈윈 구조이면서도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계약관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갑질 문제가 정말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너무 역겨운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프랜차이즈들의 갑질, 사기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이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허위 과정 광고로 가맹점주들을 모집하는 사례입니다. 일단 프랜차이즈는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하기 위해서 내거는 광고들을 보면 매출과 순이익, 가맹점 개수, 직영점 개수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이 2천만 원대인데 7, 8천만 원이라고 속이거나 이번 달에 오픈한 가맹점이 1개뿐인데 100개라고 속이는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계약 단계부터 가맹본부가 사기를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허위 광고를 보고 계약한 가맹점주는 당연히 매출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참이나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이 프랜차이즈와 계약한 가맹점주들의 실제 매출이니까요. 따라서 이런 허위 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내건 광고 내용이나 전화, 미팅 때 말로 설명하는 내용을 맹신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당 프랜차이즈에 대한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정위로 등록해야 되는 정보공개서예요. 정보공개서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맹본부의 매출액부터 가맹점들의 현황, 임원들의 위법 내역, 계약 후 영업 시작까지의 진행 절차, 지출되는 비용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모든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서 사업할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으로 정보공개서 정도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에서 나한테 먼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공정위를 통해 검색해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냥 그 프랜차이즈는 쳐다도 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 가맹사업법 제9조를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은 즉 가맹점 계약을 하기 전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전문을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필수로 보여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보여주지 않거나 조작된 정보공개서를 보여줬다? 그 프랜차이즈는 이미 가맹사업법 위반인 겁니다. 구린 구석이 있는 곳이에요. 그냥 믿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필수물품 강매 갑질 사례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전국 어디서나 불특정 다수 고객들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죠. 매장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각각이면 브랜드 이미지가 박살이 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외식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주재료나 양념 소스 같은 건 필수 품목으로 정한 뒤에 반드시 가맹점주가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공급하는 물품에 수수료를 붙여서 물류 마진을 올리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무장갑, 행주, A4용지, 칼, 냉장고, 오븐 같은 공산품은 물론이고 전기, 냉난방, 포스기와 같은 모든 설비들까지 필수 품목으로 정한 뒤에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강매하는 프랜차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맹점주들은 열심히 일해도 과도한 물류비에 허덕이게 되고, 가맹본부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은 개나 져버린 상황이 연출되겠죠. 따라서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닌 물품을 필수 품목으로 가맹하는 건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가맹본부가 되도 않는 물품들까지 강매하려고 한다면 당당하게 거부하셔도 돼요. 세 번째는 인테리어 갑질 사례입니다. 가맹점의 인테리어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브랜드 이미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따라서 매장 분위기를 트렌드에 맞춰야 되거나 고객 편의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건 가맹점주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필요에 의해서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주기적으로 인테리어를 갈아엎게 만드는 프랜차이즈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테리어 변경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보통 3천만 원에서 1억이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영세사업자인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가맹사업법 제12조의 2,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 비용 중 40% 이내를 부담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인테리어 변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총 공사 비용의 일부를 가맹본부가 법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런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해주긴 개뿔, 공사 비용의 100%를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점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양아치 같은 가맹본부가 주기적으로 인테리어 변경을 강요하는 건 순수하게 브랜드 이미지 개선만을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사실 주목적은 가맹점들을 쥐어짜내서 한 푼이라도 더 털어내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사례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등살에 떠밀려서 총 1억 250만 원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변경을 했더니 그중에서 가맹본부가 6,150만 원을 떼어가고 나머지 4,100만 원만 시공업체에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맹본부가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빌미로 인테리어 변경을 강요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던 거죠. 이런 사례들 때문에 최근 법원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점포 수리를 강요하는 건 불공정행위다 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으니까, 무리하게 인테리어 변경을 강요하는 프랜차이즈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거부 의사를 표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광고 비용 갑질 사례입니다. 가맹본부는 적절한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알리고 가맹점으로 방문하게끔 만들 의무가 있죠. 이 과정에서
지출되는 마케팅 비용은 가맹점주들에게 충분히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마케팅 비용을 점주들한테 전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수행돼야 돼요. 첫 번째는 마케팅을 진행하기 전에 점주들에게 광고 비용을 어느 정도 받을 건지 고지한 뒤 가맹점주들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마케팅을 진행한 후에 광고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광고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들에게 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무료 쿠폰을 소비자들에게 뿌리는 판촉 행사나 TV나 라디오 등의 매체 광고를 가맹점주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진행하고 그 마케팅 비용의 전부를 가맹점주들에게 전가시키면서 끝내 광고비 집행 내역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인 거죠. 따라서 가맹본부가 광고 비용으로 갑질을 한다면 가맹점주는 광고비 지불에 대해서 거부하셔도 돼요. 다섯 번째는 장비 임대료 갑질 사례입니다. 이건 필수 품목 강매와 비슷한 느낌의 갑질 사례인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고가의 장비를 임대해주는 과정에서 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장비의 소유권이 영원히 가맹본점에 있는 쪽으로 작성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맹점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실제 사례를 통해 보자면 가맹본부에게 7천만원짜리 장비를 임대받는 조건으로 계약기간 14년 동안 월 3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됐던 가맹점주가 있었는데, 이 가맹점주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장비가 노후화돼도 감가상각 없이 똑같은 금액을 매달 지불해야 됐고, 장비가 고장나면 가맹점주 본인이 사비를 고쳐야 됐고, 7천만원짜리 장비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납부한 금액이 총 5억 원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계약을 해지하는 날 그 장비를 가맹본부로 반납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임대료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건 노예계약이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아니다, 장비 임대료는 임대료가 아닌 투자 금액으로 봐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서 당장 무언가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노답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영업 지원 끊기 갑질 사례입니다. 이게 사실 프랜차이즈 갑질 중에 최악의 갑질이에요. 왜냐? 지금까지 설명드린 허위 광고 계약, 인테리어 갑질, 필수 품목 갑질, 광고 비용 갑질, 장비 임대료 갑질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갑질 사례에 대해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 반기를 드는 순간 계약 내용의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 트집을 잡아 가맹점주가 지쳐 쓰러져 계약 해지를 먼저 요구하거나 가맹본부의 갑질에 저항하지 않고 무릎 꿇을 때까지 영업지원과 물품 공급을 끊어버리는 미친 갑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이런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2조 가맹사업자에 대해서 공급,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뭐냐?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공급 중단으로 소득이 끊겨버린 와중에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가 계속 항소하면서 시간을 끌어버리면 가맹점주는 제풀에 지쳐서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소송을 해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가맹점의 부주의나 치명적인 실수로 가맹본부가 영업지원을 끊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거라면 그건 사실상 적법한 절차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갑질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원을 끊는다? 이건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은 프랜차이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프랜차이즈가 광고를 할 때 가맹점들과의 상생이 어쩌고 윈윈이 어쩌고 하고 있으면 그냥 찾아가서 좁혀야 돼요. 정신을 못 차린 애들이니까요. 프랜차이즈 창업이 말은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지만 억 단위의 초기 비용 정도는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막 질러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계약 전이라면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때 장사인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장사인은 예비 창업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거나 실제 현직에 있는 가맹점주들과 익명으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핵심적인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업종별 게시판, 지역별 게시판을 통해서 같은 업종, 같은 지역에 있는 창업자분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분들도 브랜드별 게시판을 통해서 같은 브랜드에 종사하고 계신 가맹점주분들까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 높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서 어플을 샅샅이 살펴봤더니 이 어플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진짜 양질의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정 브랜드를 2명의 인력으로 커버가 가능할지, 특정 브랜드의 매출 대비 임대료가 몇 %인지, 배민 깃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리뷰를 올리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지, 로고를 어떻게 만들어야 매출이 증가할지, 불황기를 극복하는 장사 노하우는 무엇이 있는지, 동네 상권에서 발견한 매장을 인수해도 좋을지 등등, 질문하는 사람도 좋은 질문을 올리고 답변하는 사람도 좋은 답변을 해주면서 예비 창업자가 됐든 현직 종사자가 됐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플 개발 초기라 커뮤니티 기능이 주기능이지만, 추후에는 사용 중인 원자재에 대한 원가 진단을 하거나 상가복비를 줄이기 위해 상가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창업 운영 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주는 등 많은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현업에 이미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장사인 어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정보가 곧 재산이다. 쉽고 빠른 정보를 원한다면 호갱구조대.